오래 기다렸다. 핍박받고 차별받던 시간이 지나 드디어 이 날이 도래했도다. 우리가 누구인가? 씹덕. 우리는 누구인가? 씹덕. 우리를 무엇이라 부르는가? 씹덕. 그렇다. 우리가 바로 씹덕. 이것이 바로 우리의 세상. 씹덕의 세상이 도래했다. 저것들 뭐야? 몰라. 냄새 나는 것 같아. 자기야, 나 피곤해. 우리가 바로 그들은 언제나 당당하게 행동합니다. 왜? 다른 사람들은 나에게 관심이 없으니까. 그들은 언제나 자유롭습니다. 왜?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위해 살아가니까. 그들은 내일을 보며 살아갑니다. 왜? 당장 내일 새로운 피규어가 도착하니까. 어우, 이게 뭔 냄새야? 좀 팍팍한 현대사회. 하루가 다르게 스트레스만 쌓이고 인간관계에서조차 뜻대로 풀리지 않는 하루하루. 그럼에도 그들은 언제나 웃고 있으며 내일의 희망을 바라보며 오늘을 잊습니다. 오늘만 사는 사람은 내일을 사는 사람에게 이길 수 없다. 이 시대에 존재하는 내일을 살아가는 자, 미래를 버리고 오늘을 기꺼이 포기하는 사람, 하나를 위해 지금의 인생을 신경 쓰지 않는 사람. 오늘의 주제 씹덕 시작합니다. 자, 여기 한 명의 건장한 청년이 존재합니다. 비록 165cm에 120kg이 넘지만, 비록 안경을 쓰고 있으며 체크무늬 남방을 입고 있으며 땀을 비오듯 흘리고 있지만, 비록 외모 관리를 못한 탓에 여드름이 있고 샤워도 하지 않은 듯 냄새가 나는 것 같지만, 이 사람은 그저 평범한 일반인입니다. 어이 거기, 이 사람이 씹덕으로 보이는가? 저 외모를 하고 있다고 전부 씹덕 취급을 하는 건 너무한 거 아닌가? 맞습니다. 사람을 외형으로 평가하는 건 너무한 일입니다. 제 아무리 씹덕처럼 생겼어도. 저기요. 뭐야? 맞아요. 헤헤헤헤. 그런데 혹시 미미짱 아십니까? 드물게 맞는 소수의 사례로 저기요, 다수를 매도하는 건 아시냐고요? 좋지 않습니다. 마치 저기요, 민트 초코가 무시하지 마시고. 잠시만요. 마치 커뮤니티에서 민트 초코를 먹는다고 하여 온 세상 사람들이 전부 민트 초코를 좋아한다고 말하는 것처럼 말이죠. 애초에 씹덕은 뭘까요? 씹덕은 애초에 오덕 플러스 오덕이 합쳐진 용어로 볼 수 있습니다. 오덕의 원 형태인 오타쿠는 어느 한 분야에 열중하는 사람이며 사물이나 취미에 깊은 관심을 가진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의미만 본다면 딱히 아무 감정이 들지 않지만, 슬프게도 이런 뜻이라고 알고 있는 사람은 거의 존재하지 않죠. 오타쿠 라고 하면 머릿속에 박힌 이미지가 자연스럽게 떠오르니까요. 하지만 매니아라고 한다면 달라집니다. 딱히 그 의미가 다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매니아라면 무언가에 열중하는 사람이 자연스럽게 떠오르죠. 오타쿠나 매니아나 똑같은 의미일 텐데 어째서? 심지어 여기서 조금 더 범위를 확장하면 수집가 역시 의미는 비슷하지만 이미지는 다르죠. 씹덕, 매니아, 수집가 전부 똑같을 텐데 어째서? 아, 그런 건가? 단순히 일본 문화를 좋아한다고 해서 이렇게 혐오받는 건가? 씹덕은 일본 문화의 상징이고 오타쿠 역시 일본어가 기원이니까? 아니, 이건 그런 문제가 아니야. 이것은 바로 언어 그 자체, 영어와 일본어의 현격한 차이, 천조국가의 차이, 주인님을 몰라보고서 등에 칼을 찌른 나라와의 격의 차이, 그렇게 나타난 언어가 가진 힘과 격의 차이인 것인가? 저런 언어를 사용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종대왕님! 매니아, 아니 수집가, 우표 수집가, 명화 수집가, 골동품 수집가, 식물 수집가, 동전 수집가, 병뚜껑 수집가, 레고 수집가, 음반 수집가, 이 모든 것들 뒤에 씹덕을 붙인데도 의미는 딱히 달라지지 않습니다. 한 가지 일에 몰두하는 것이 극혐이라고 한다면 공부에 몰두하는 것 역시 극혐이 아닐까요? 하지만 그런 것들은 극혐하긴커녕 두 팔 벌려 환영하는데, 장르가 다르다고 하여 씹덕이어도 환영받는 그 이유, 옳고 그름을 개인의 취향 영역에서도 구분받아야 하는 겁니까? 범죄는 나가 있어. 무엇이 씹덕인가? 왜 이건 씹덕이고 저건 건전한 취미생활인가? 그걸 모름? 당연히 다 같은 사람이면서 어째서 자신이 좋아하는 일에 차별을 받아야 하는가? 아니 그러니까 얼굴. 하지만 이해할 수 없는 건 더 있다. 누구는 대놓고 씹덕임을 밝혀도 괜찮다고 하면서 왜 누구는 씹덕이라고 보자마자 낙인을 찍냐 이 말이다. 내가 그렇게 씹덕으로 보이는가? 예. 대체 어딜 봐서?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성과 접점이 단 하나도 없다고 어째서 단언짓냐 이 말이다. 일본 문화를 접하고 즐긴다고 하여 모두가 씹덕 소리를 듣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누군가가 즐긴다고 하면 곧바로 표정이 썩어 들어가죠. 내가 즐기면 건전한 문화고 내가 즐기면 씹덕? 인간은 모두가 평등하면 그 누구도 위에 설 수 없고 똑같은 생명을 부여받고서 그 형태는 다를지언정 권리는 모두가 동일하게 갖고 있는 생명체이거늘 전형적인 내로남불의 형태로서 자기가 즐기면 씹덕이 아닙니까? 씹덕을 극혐한다고 한다면 그 문화 자체를 극혐해야 맞는 거 아닙니까? 씹덕이 있기에 문화가 더 발전하게 되었으며 그런 사람들이 많기에 기업은 돈을 쓰면서 그들을 위해 마케팅
액팅을 하는 것일 텐데 음지에서부터 키워온 씹덕들의 문화가 양지에 나오면 그렇게도 극혐했던 주제에 이제 와서 자기들이 즐기는 건 씹덕이 아니다.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다수가 즐기니까 씹덕이 아니다. 유명하니까 씹덕이 아니다. 건전한 작품이니까 씹덕이 아니다. 그 기준부터가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뭐 원피스, 나루토, 블리치 이 3대장은 씹덕이 아니다. 나 때는 저거 이름만 꺼내도 씹덕이었어 이놈들아. 아무튼 그렇다면 단순히 좋아하는 장르가 그렇다고 하여 씹덕의 이미지가 나쁜 건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럼 다른 방면으로 접근해보죠. 바로 씹덕하면 떠오르는 이미지입니다. 일단 첫 번째로 다가오는 건 음침하게 방 안에서 화면을 쳐다보면 웃는 모습이 떠오르는군요.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건 바로 영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화도 어떠한 특정한 곳에서 어두컴컴하게 주의를 바꾼 후 화면을 시청하죠. 하지만 영화는 나쁜 이미지가 없다는 사실. 영화 씹덕이라고 해봐야 영화 많이 보는구나 정도로 끝나죠. 사람이 나오는 것과 2D 캐릭터의 차이인가 하고 생각하면 애니 영화가 흥한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화의 이미지는 씹덕이 아닙니다. 그럼 혼자서 즐기는 것과 다수가 함께 즐긴다는 차이 때문일까요? 씹덕에겐 친구가 없지만 인터넷상에 친구들이 존재하죠. 그렇다고 영화관에서 상영되면 씹덕 문화가 아니냐? 그것도 아니죠. 다음, 살이 뒤룩뒤룩 찐 사람? 그럼 비만인들은 전부 씹덕입니까? 편견입니다. 편견. 다음, 안경 여드름, 외모 관리 실패? 안경 쓰고 여드름 좀 나면 씹덕은 아니죠. 다음, 헤헤헤 웃으면서 음침하게 자기 혼자 뭔가에 집중하는 모습? 좋아하는 것을 보며 혼자 만족해서 웃을 수 있는데 그것 가지고 그런 관점을 조금 뒤틀면 연애를 하면 전부 씹덕입니까? 취미생활을 하면서 미소 지으면 씹덕입니까? 다음, 자기가 아는 것이 나오면 혼자 흥분해서 말이 많아진다? 고인물이라 불리는 곳에서 유비가 질문 하나 하면 미친듯이 훈수가 쏟아지는데 그것도 씹덕입니까? 그저 취미생활을 열정적으로 즐긴다고 하여 씹덕이라고 한다면 이 세상 모든 취미의 이미지는 비슷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사례로 알 수 있는 건 씹덕의 이미지는 결국 편견이란 겁니다. 메이저한 것을 좋아하면 씹덕이 아니다라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게 포켓몬을 너무 좋아해서 포켓몬 피규어를 집에 들이는 순간 씹덕 취급을 받으니까요. 하지만 포켓몬빵은 문화로서 인정받는 걸 보며 조금 다른 시선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바로 들어가는 돈이 아닐까 하고. 뭔 개소리야. 네 얼굴이 곧 씹덕인데. 닥쳐! 요새 들어 씹덕의 이미지는 그대로이나 평가는 조금이지만 나아진 경향이 있기도 합니다. 라고 생각하는 당신! 인터넷이 아니라 현생을 살아보는 애초에 오타쿠가 부정적인 인식이 심어진 것은 어떤 한 사건에서 시작한 일이죠. 그 인식이 그대로 한국에도 퍼진 것인데 물론 한국에도 오타쿠 살인사건이 존재하긴 합니다만 그렇게 따지면 모든 분야에서 살인사건이 존재하며 끔찍한 사건들도 존재하기에 씹덕은 범죄자라는 인식도 설명되지 않죠. 하지만 씹덕은 사건을 일으킬 것 같은 이미지가 존재합니다. 앞서 말한 음침한 이미지와 살인마가 어울리기에 생긴 일일 테지만 현실 사건들을 보면 부정적인 이미지가 씌워질 정도인가 싶습니다. 이건 역시 답은 간단합니다. 모든 게 자극적인 소재를 이용한 프레임 씌우기이죠. 사람은 누군가를 공격하는 것을 매우 좋아하니까요. 사람 죽이는 게임을 한다고 살인자가 된다는 꼴인데 잘 들으세요. 오타쿠들은 연애 시뮬레이션을 좋을나게 좋아하는데 이성과 말은커녕 눈을 쳐다보지도 못합니다. 거창하게 말은 했지만 결국 외모입니다. 전형적인 씹덕 이미지를 가진 사람이 씹덕이라고 하는 것과 전형적인 인싸이상을 가진 사람이 씹덕이라고 하는 것, 이 두 가지 사례엔 넘을 수 없는 벽이 존재하죠. 아무리 소리쳐도 기본적인 외모가 변하지 않는 한 당신은 씹덕입니다. 외모가 깔끔하면 독특한 취미를 가진 사람이고요. 그러니까 좀 뭐든지 과하면 혐오를 불러일으키는 법이죠. 종교도 마찬가지며 취미생활도 마찬가지. 일반인의 시선에서 보는 건 그런 거에 그 정도의 돈을? 이런 시선이 많습니다. 아니 내가 사겠다는데 내가 좀 굶겠다는데 하지만 취미생활에 돈을 투자하는 것은 이상한 것이 아니죠. 결국 불편하다는 겁니다. 뚱뚱한 돼지가 미소녀 캐릭터를 좋아하는 것에 대한 불편함이죠. 마치 NTR물에서 극혐인 캐릭터가 히로인들을 강탈할 때의 기분이랄까요? 그러나 존잘 인싸가 피규어를 들고 있으면 취향이라고 존중받죠. 이런 것들을 보고 있자니 역시 미소녀가 아닌 미소년이 정리하죠. 왜 어째서 극혐인 사람들이 씹덕인가가 아닙니다. 어째서 극혐인 사람들이 씹덕이 되었는가? 사람은 누구나 꿈을 가지고 있으며 예쁜 것을 좋아하고 멋진 것에 대해 동경을 하죠. 또 SNS가 발달하면서 생긴 부작용으로서 예전엔 그저 상상의 영역에 있던 환상이 현실에 존재한다고 눈으로 보게 되면서 생긴 일입니다. 하지만 현실의 환상처럼 사는 사람은 1%도 되지 않죠. 대다수는 평범하니까요. 그렇기에 꿈을 꾸는 법인데 캐릭터는 현실에서 듣지 못한 말을 해주고
멈추고 자신의 취향대로 나타나 꿈을 충족시켜줍니다. 자신과 비슷한 사람들도 찾아보면 많고요. 생전 처음 동질감과 소속감이란 것도 느끼죠. 어째서 그것만 보냐가 아닙니다. 내가 꿈꾸던 세계가 있기에 보는 거죠.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좋아하는 이성이 생기면 계속 생각나는 것과 다를 바 없죠. 씹덕이 극혐이란 건 뚱뚱하다고 해서 못생겼다고 해서 자기 수준에 맞는 꿈을 꾸라는 것과 마찬가지란 소리입니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존재하는데 피해자에게 잘못이 있다면 소리치는 꼴이죠. 결국 여러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가운데 그중 가장 큰 것이 바로 저 수준 차이에서 나오는 인식일 겁니다. 현실을 살지 않고 가상의 세계에 미친 사람, 게으르고 뚱뚱한 사람, 그중 가장 큰 백수가 씹덕이란 인식. 물론 대다수의 백수가 씹덕 같긴 하지만 그래도 꿈은 누구나 꿀 수 있다는 것 이상으로 괴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미소녀가 극혐이라면 미소년을 빨아야 하는 겁니다. 아니면 후타나리를 빠는 것도